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2016년도 1회차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1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공하지 않고 풍매 또는 충매에 의한 자연교잡을 이용하는 작물은 우리가 1대 잡종 채종 방법 총 3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인공교배,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임수분을 하는 자가불합성입니다. 1대 잡종 종자인데도 제형을 하지 않고 풍매를 이용한대요. 또한 자연교잡을 이용한대요. 이런 내용이 봤을 때는 자가불합성입니다. 양성화꽃에서요. 자기 스스로 자가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방임수분을 했을 경우 각각의 모본 부분에서 교잡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각각 그런 꽃에서 우리가 최종을 할 수 있겠죠? 다 십자화과, 배추과 작물들입니다. 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순무예요. 웅성부림성으로 유명한 작물들은 당근, 상추, 고추, 파, 양파, 벼, 밀, 귀리가 있고요. 인공교배로는요. 이렇게 바깥채소, 토마토, 가지, 피망, 가지과 채소가 있습니다. 2번 우량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3번 발화력을 좋게 하려고 오래 저장한 것?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오래 저장한 것보다는 신선하고 한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3번 이 문제는 필답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예요. 자, 다음 중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은 내용은 대부분의 종자의 발화성과 광과의 관계에서 모모에서는 휴면이 타파된대요. 청색광, 적색광, 녹색광 이렇게 있는데 적색광에서 휴면이 타파가 되고요. 파란색, 다시 청색광에서 다시 휴면이 되고 초적색광에서는 휴면이 확실해집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종자 소독 중 물리적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물리적 방법이라는 거는 냉수 침탄법을 하거나 적외선을 조사하거나 검열 처리를 합니다. 도말법은 화학적인 거예요. 뭐 어떤 화학약품을 종자에 입혀버리는 거죠. 도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치상 후 일정한 기간까지 발화율 혹은 표준 발화 검사에서 중간 발화 조사일까지의 발화율은 이 개념을 묻는 문제죠. 답은 발화세입니다. 발화세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리고 대부분 종자가 있으면 중간 조사 발화일까지의 그 발화율을 발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발화세를 묻는 문제도 나오고 이런 발화율도 같이 계산하는 문제도 참 많이 나옵니다. 6번 과실의 성숙이나 눈의 휴면 또는 입의 이층 형성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종자를 발화 촉진시키는 물질은 이 문장을 보시면 에틸렌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에틸렌은 성숙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과실에 성숙하고 눈도 휴면하고 잎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또한 종자를 발화 촉진하고 정화우세를 타파합니다. 정화우세가 뭐죠? 그 잎의 끝눈에 맨 위쪽에 있는 그렇게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정화, 끝눈의 우세를 타파해서 이렇게 좀 자라나는 걸 멈추게 합니다. 답은 6번에 4번이에요. 7번 퀵테트란 말만 봐도 테트라졸륨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테트라졸륨 검사는요. 종자의 발화능을 빨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종자 내에 함수 상태, 수분 함량에 따른 호흡 여부에 따라서 배에 살아있는 조직과 죽은 조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호흡할 때요. 탈수소, 효소의 활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우리가 염색된 상태의 그런 테트라졸륨 검사가 확인하시기 되게 좋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8번 감자의 휴면타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생장 조절 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지베렐린 처리를 합니다.
지베렐린은요, 줄기, 신장, 발화, 휴면, 꽃의 개화 등을 정전하는 식물 생장 호르몬이에요. 감자의 휴면 닭발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땅콩, 앵두, 샐러리에서도 지베렐린의 효과가 있습니다. 9번 종자의 성숙 3단계로 나눌 때 수분 함량이 50이고 배의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크기만 증가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답은 영양분 축적 단계예요. 종자의 성숙에 따라서 그래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배가 발달하고 영양분이 축적되고 종자가 성숙되는 이 단계가 있고 또 각각의 수분 함량이 있어요. 80, 50, 10에서 20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10번 종자 휴면 양식에 따라서 기작이 다른데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자발 휴면은 내적 원인에 의해서 휴면된 거예요. 배 휴면은 배 자체 내의 휴면 문제입니다. 종피 휴면은요 배를 에워싸고 있는 종자 껍질에 의해서 휴면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은 종자가 껍질이 질길 때 그래서 우리가 경실종자일 때 경실종자는 또 종피가 두꺼울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4번에 어떤 식물의 종자에서는 두 가지 휴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에 틀렸습니다. 11번 일반적인 종자 증식 체계상의 흐름으로 옳은 것은 종자가 우리가 채종을 하거나 우리가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식물 종자,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나타낼 때 포장 재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식물 포에서는 기본식물 종자가 생성되고 기본식물 종자를 가지고 원원종포에 가는 거예요. 원원종 포에서는 원원종이 생성되고요. 원원종을 원종포에 가져가면 원종포에서는 원종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원종을요, 최종포에 가져가셔서 재배하고 기르어서 포장해서 보급종이 생성되고 이 보급종을 농가에서 가져가셔서 작물을 기르시게 됩니다. 12번 다음 중 종자의 발화에 관여하는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종자 발화의 내적 조건은요. 각각 그 종자의 유전성, 성숙도, 발화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외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3번 쌀의 일반적인 수확 적기는 조생종은 출수 후 40에서 45일이고요. 중생종은 출수 후 45에서 50일, 중만생종은 출수 후 50에서 55일입니다. 각각의 그런 조만성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14번 다음 중 원원종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원원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원종이라는 거는 3번 기본식물을 분양받아서 육종가의 감독 아래 전문가가 증식한 거예요. 기본식물 아래가 원원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15번 재 하면은 종자의 특수 기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종자가 성숙한 후까지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재의 위치가 종자 뒷면 이것도 재 종자 뒷면 이것만 보셔도 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종자의 그 재의 위치에 따라서 끝 기부 뒷면에 따라서 끝에는 배추시금치 끝배시 이렇게 끝배시 이렇게 배추시금치 그리고 기부에는 기상쑥 이렇게 외워두시고 뒷면은 콩이에요. 답은 3번입니다. 16번 다음 주 종자 소독과 이점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종조 소독을 했을 때 다른 건 다 좋아지지만 발화율과 발화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하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삼투압 처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종소독을 했을 때 장점은 이렇게 오염간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해충 미생물의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요. 유묘에 대한 병원균이나 해충 피해로부터 침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7번 종자 전염성 병의 검정 방법이 아닌 것은 종자 전염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 산천배지 검정법, 유묘병증 조사법, 혈충학적 검사법을 하는데 노화촉진법은 종자 검염병 검사법이 아니고요. 종자 세의 검사 방법입니다.
18번 감자 바이러스 엘리사법으로 검정했을 경우 다음 중 엘리사법에 속하는 검정 방법은 혈청학적 검정 방법이에요. 혈청학적 종자 검사 및 식물체의 바이러스 진단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요. 다량의 검사가 가능하고 검출의 감도도 매우 우수합니다. 19번 종자가 발화하는 순서 중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과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화할 때 외워야 될 네 가지가 있죠? 수, 온, 산, 광입니다. 수, 온, 산, 광. 수분 흡수를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수분 흡수가 되고 그리고 그 수분으로 인한 효소가 활성화가 되고요. 효소가 활성화가 되면 씨눈이 생장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씨 껍질이 열려지고요. 어린 싹, 어린 뿌리가 출현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20번. 다음 중 종자의 수분 함량 검사 시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번의 1번이에요. 분쇄기는요, 흡수성 물질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분쇄하는데 거기 안에 자꾸 수분이 가득 쌓여지면 안 되겠죠? 비흡수성 물질로 이루어져야 종자의 수분 함량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어요. 분석용 저울은요, 0.001 소수점 세제짜리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립 종자, 큰 종자죠? 큰 종자 절단 시에는 메스를 주세요. 이렇게 외과용 메스를 이용합니다. 채는요, 0.5mm, 1mm, 4mm의 크기로 철제로 된 그물체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좀 좋네요. 여기 내용이 우리가 종자기능사 필답에 출제되었어요. 21번 포자체 자가불합성 식물의 S1, S3, S1, S4의 교배 조합을 작성하였다. 후대의 유전자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가불합성 유전자는 각각 화분층과 종자층에서 공우성이다. 포자체 자가불합성은요, 화분층과 자반층 유전자이 하나라도 같으면 모두 불합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S1, S3, S1, S4, S1이 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종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내용 이해 안 가시면 우리 이론 파트 다시 가셔서 공부해 보세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포자체형, 배우체형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22번 다음 중 품종의 유전적 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퇴화의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유전적, 생리적, 병리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전적은요. 이형 유전자가 분리되거나 자연교접되거나 이형 종자, 다른 종자의 기계적 혼입이 있을 때 유전적으로 퇴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상적 원인이라는 것은 생리적, 환경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에요. 23번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 중에서요. 성숙한 배낭 정말 중요하죠. 배낭이 성숙한 배낭에서는 어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복수정 공부하실 때 늘상 외쳤던 부분들이에요. 난핵과 극핵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 한 번 더 보고 가실까요? 이게 배낭의 구조예요. 배낭에는 8개의 핵과 7개의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반쪽세포, 극핵세포 2개, 조세포 2개, 난세포 1개가 있어요. 그런데 극핵에는 각 세포당 핵이 이렇게 각각 있어서 총 8개의 핵을 가진 7개 세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번. 약배양이에요. 약배양에 의한 육종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호밥이죠. 우리가 수술 기간을 얘기하는데 이 약은 N이기 때문에 이걸 배양하면 반수체 또는 이별성 반수체의 식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약배양의 가장 좋은 점은요. 짧은 기간에 육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면 육종할 때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배하고 나서 이제 뭔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5번. 유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전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유전자원은 아미노산 합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요. 모든 식물의 유전자는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는 돌연변이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틀렸는데 한 식물체에서 잎세포의 DNA와 뿌리세포의 DNA 구성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DNA는 유전자를 뜻하는 유전 물질을 말합니다. 염색체 내에서는 DNA는 같고 이런 발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26번. 4배체를 이용하는 작물은 자, 감자가 전 세계적으로 4배체 재배종이 많이 쓰여요. 고구마는 6배체, 바나나는 3배체가 많이 쓰입니다. 27번. 우리나라에서요, 벼, 보리 등의 원원종포는 어디에 설치할까요? 자, 원원종포는요, 각 도에, 시도에, 농업기술원에 생성됩니다. 답은 이 3번이에요. 28번. 자식계통 간 교배에 의한 일대 잡종 품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일대 잡종 교잡을 할 때 단교배, 복교배, 삼원교배를 했었어요. 답은 1번이 아닙니다. 톱교배는요. 특정 계통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검정층으로 자연수분하는 것으로 일반 조합 능력 검정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29번. 멘델의 독립유전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멘델의 유전 법칙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독립 법칙에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에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후대에 가서도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성질을 나타낸 게 독립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30번. 비교적 소수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소수에 적용되는 30번. 비교적 소수의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소수의 유전자가 적용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파생계통 요종법이에요. 파생계통 요종법은 계통으로 선발을 하고 순도 검증하고 생산력 검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는 교배 육종 방법입니다. 다른 계통, 여교잡, 약배암 같은 경우에는 소수 유전자로 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카페에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화이팅!